정신 차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인데 이것도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요 기호의 의미가 뭐였어? 저 기호의 의미. P이면 Q다. P이면 Q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 전에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기 전 단계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참으로 판단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기호적으로 이렇게 바꿔. 차이가 뭐야? 차이가. 지금 기호의 차이가 뭐야? 이때는 화살표가 두 개가 됐다라는 거는 참으로 판단이 되었다라는 거야. 두 개가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앞부분이 가정이고 뒷부분이 결론이잖아. 다시 앞부분이 뭐라고? 가정 뒷부분이 결론. 그러면 가정은 결론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하는 거냐면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하고요. 가정은 결론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결론은 가정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필요 조건. 됐네? 자, 다시요. 일단 P면 Q이다가 참이면 이 참이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가정은 결론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결론은 가정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야? 이게 아니야. 요거야. 요거. P면 Q이다가 판단이 먼저 돼야 돼. 뭐로? 참으로. 안 되면 판단 불능. 안 되면 판단 불능. 이해됐어요? 저거 짝대기 두 개 무조건 참이에요. 짝대기 두 개면 무조건 참이야. 짝대기 하나면 모르는데 두 개면 참이야. 그래서 나도 옛날에 저거 기호 모를 때 막 혼돈해서 쓰고 그랬는데 기호 이미 알고 나서는 그대로는 쓰지는 않거든. 그래서 하나일 때는 판단 전, 두 개일 때는 참으로 판단이 되고 난 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문장을 봤더니 Q이면 P이다가 참이 됐어. 그러니까 이게 참이래. 그러면 이때는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이게 충분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필요 조건이다라고. 자, 근데 내가 판단을 하다 보면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죠. 양쪽으로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충분 조건도 만족하고 필요 조건도 만족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양쪽으로 다 이렇게 성립을 했었을 때는. 그래서 지금은 말을 좀 풀어 쓰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조금 이거랑 같은 말로 무슨 말이라고 표현도 하냐면 동치라는 말도 써요. 동치. 이 동치가 등치가 아니야. 같을 등이 아니야. 그러니까 표현은 되게 다양한데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들이 다 같은 거. 하고자 하는 말들이 같은 거. 그 집합의 연산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예시를 했을 때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A랑 B를 교집합을 했더니 A거나 또는 합을 했더니 B거나 또는 반대로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조건 중에 한 조건이라도 만족을 하게 되면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치라고 표현도 하고요. 잘 쓰는 말은 아니야.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있어서 말해주는 거야. 동치라고 표현도 하고요. 정확하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제적으로 얘기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쓴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 잘 쓰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 지금은. 되죠?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전제 조건은 뭐가 참이냐? P이면 Q이다가 참인 건지, Q이면 P이다가 참인 건지, 양쪽 다 참인 건지. 그래서 그 말을 이야기를 하냐 못하냐를 얘기해요. 됐을까요? 쉬운다? 자, 어차피 이론 이야기 좀 하기로 했으니까 좀 끝까지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론 얘기는 뭐냐면 증명인데, 증명은 좀 간단하게만 얘기해서 여기서 쓰는 걸 좀 얘기해주면, 원래 증명이 직접법이랑 간접법으로 나눠요. 이게 니네 그 논리 체계에서 하면은 연역적 추론, 기납적 추론할 때 쓰는 거 있잖아.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면 돼. 그래서 직접법은 가정에서 출발을 해서 내가 결론으로 가서 그래서 얘가 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합동과 닮은 설명할 때. 뭐랑 뭐가 같고 뭐랑 뭐랑 같고 뭐랑 뭐가 같아서 얘는 무슨 합동이야. 뭐랑 어떤 비가 성립하고 어떤 비가 성립하고 어떤 비가 성립해서 얘는 무슨 닮음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를 그거를 직접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잠깐만. 그래서 보통 중학교 때 배워왔던 증명 방법이 직접법인 거고, 고등학교 들어와서 간접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결론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첫 번째가 뭐냐면, 기루법, 두 번째가 뭐냐면, 대우법, 그 다음에 고2 때 배우는 기납법. 고2 때 배우는 기납법. 그래서 기류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모순 유도법이라고 해서 내가 말을 증명을 했는데 결론을 일단 부정을 해. 결론을 부정을 했는데 그래서 부정을 했더니 말이 안 맞아. 말의 앞뒤가 안 맞아. 이걸 우리가 모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모순이 되게 만들어서 부정했더니 말이 안 맞네? 그러니까 얘는 참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기류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증명 방법이 누투이가 무리수임을 증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증명. 그리고 간혹 가다가 예시로 많이 들어주는 증명이 뭐가 있냐면 최대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때. 이럴 때 조금 많이 써먹는 증명 방법이고, 대우법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를 때 대우를 판단한다고. 그래서 증명도 직접법으로 하려고 했더니 이게 증명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땠냐면 그때 대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대우가 참인 걸 보여주면 주어진 명제도 참이잖아.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다라고 증명을 할 때 그때 많이 쓴 게 대우법인데, 어찌됐든 둘 다 시저학은 뭐냐면 결론을 부정한다. 결론을 부정한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기류법은 가정은 변화가 없어. 근데 대우법은 가정도 부정을 해야 돼.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그 차이가. 그리고 기납법은 뭐냐면 사례를 들어서 이거를 일반화 시킨다라고 해서 그거를 기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기납법의 한계가 뭐가 있냐면 사례를 들어서 일반화를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부 사례를 잘못 갖고 하면 잘못된 결론이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거 아마 그 국어책에서 많이 봤을 때, 그래서 한국 오리는 하얗다. 그리고 일본 오리도 봤더니 하얗다. 그리고 미국 오리도 봤더니 하얗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례를 갖고 그럼 지구상의 모든 오리는 하얗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따져보면 한국 오리라고 해서 모든 오리가 하얀 건 아니죠.
일본 오리도 마찬가지겠고 미국 오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로 확장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 자체가 참인 것만 우리가 사용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잘못되게 얘기하면 잘못된 결론을 가지고 가면 그게 참인 걸 볼 수도 있어. 실제로 내가 사례를 또 봤었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지금은 다루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이렇다는 내용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증명은 솔직히 말하면 제일 익숙해진 좋은 방법은 그냥 많이 접해보는 거. 그냥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모르다가 한 달, 두 달 이거 계속 듣고 계속 외우고 이거 하다 보면 증명이 이런 거구나라고 감이 오거든요. 물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생은 한 3, 4개월도 가긴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조금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증명 하나를 공부하기 시간이 물론 증명이 중요한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걸 포기할 수는 없어서 그냥 증명은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그래서 좀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시험에 증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라고 하냐면 교과서에 있는 모든 증명 싹 다 외우는 게. 그 교과서 보면 그 증명도 파트 이렇게 있잖아요. 교과서에. 왜냐하면 선생님들 어차피 증명 자체는 애들이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빈칸 채우기로 내는데 어디서 빈칸을 낼지 모르니까 그 증명을 싹 다 외워요. 내가 간혹 가다가 증명하는 거를 서술형으로 낸 학교를 본 적이 있기는 한데 그게 내가 어디서 봤냐면 분당이랑 강남에서 봤거든. 분당이나 강남에서 본 적은 있는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정말 극히 드물어서 증명 자체를 서술형으로 내는 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서술형 없으니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매하고도 서술형 없지. 은행고 서술형 있냐?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그거 내버리면 솔직히 말하면 부분 요소 같이 만점 받는 애 없을 거야. 나도 완벽하게 못 쓸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일단은 증명이 학교 시험에 나오면 그때는 외우시는 거고 만약에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한다. 그럼 수행평가 나오는 증명만 외우면 되겠죠. 어쨌든 근데 내가 봤을 땐 수행평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명제가 시험이라면 수행평가. 모르겠어. 아까 앞반 애들 물어보니까 그렇던데? 수행평가라고요? 수행평가 명제로 나온다고? 그거 아니야? 몰라? 너도? 아예 그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봐. 지금 그거 애기 나와가지고 독후감이랑 그거 내가 일단 아빠는 소래고라서 애들한테 소래고 정보만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같고 은행이랑 은행도 어차피 수행평가 어디로 나오냐? 중간 범위에서? 그 어디에 본다는 얘기 아직 없고? 아무튼 날짜 나오는 대로 말해줘야 돼. 매하고도 마찬가지고. 매하고도 수행평가 비슷하지 않아? 어찌됐든.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한다. 그런 내용을 한다는 정도만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이랑 좀 반대되는 개념이 조건부등식인데,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은 뭐냐면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 그게 주어진 범위가 실수 전체일 수도 있고요. x가 1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양수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 하에서 이렇게 성립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그거를 절대부등식이라고 하고요. 조건부등식은 뭐냐면 특정한 범위에서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체로 말한 게 실수 전체라고 얘기를 한다면 실수 전체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절대부등식인 거고요. 그냥 특정 범위에서만 얘기하면 그건 조건부등식이 돼요. 그래서 자, x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건부등식일까요? 절대부등식일까요? 얘는 조건이야. 왜냐면 전제 조건이 실수 전체니까. 근데 x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얘는 절대일까요? 조건일까요? 주어진 건 실수 전체야. 얘는 절대죠. 이거 아무리 하더라도 최소값이 1이잖아. x에다가 뭘 넣든 x가 0일 때 최소일 거 아니야. 근데 x가 0일 때 최소인데 거기 1이잖아. 1은 0보다 커, 차고.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절대부등식이 돼. 이해됐어요? 그게 조건부등식이랑 절대부등식인데 혹시 학교 교과서에는 둘 다 나와 있을지 모르니까 둘 다 이야기를 하면 절대부등식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는 요거야. 산술기야. 산술기야. 그러니까 A가 양수고 B가 양수가 되면 2분의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루트 AB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산술평균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하평균이에요. 근데 얘가 어떨 때 성립하냐면 둘 다 양수라는 범위에서. 그래서 양수 범위에서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얘도 절대부등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산술기하를 요렇게 많이 쓰죠. 이렇게 A 더하기 B는 루트 AB의 2배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응용하냐면 자, X가 양수래요. 그러면 요것의 최소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최소값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X가 양수라는 말은 X분의 1도 양수죠. 그러면 더한 거는 이것보다 이렇게 돼 있다고 말이 돼 있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2 루트 이렇게 되니까 얘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아니지, 2 곱하기 루트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2 곱하기 루트 1인데 루트 1이 뭐랑 같아? 그러니까 2잖아. 그러니까 요 놈의 최소값은 뭐다? 2다라고 요렇게 해서 이야기하게 돼.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산술기야. 산술기야. 그러면 말을 바꿔서 그럼 꼭 양수일 때 말고 실수일 때도 성립하는 부등식이 없느냐, 범위를 좀 더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해서 참고로 두 명의 수학자가 발견한 부등식이야. 코시라는 수학자와 슈바르츠라는 수학자가 발견한 부등식이야. 두 사람이 발견해서 여기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한 거야. 그래서 뭐가 있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그래서 실제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교과서에는 명칭은 없어. 교과서에는 명칭은 없고 대신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 부등식이 왜 성립하는지 증명하세요 라고 그 교과서 예제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절대부등식에서는 최고봉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긴 한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봤었을 때 코시 슈바르츠가 시험 문제 나온 경우는 내가 본 적은 없어. 코시 슈바르츠가. 심지어 이거 모의고사에도 안 나와. 모의고사도 안 나와.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안 나오니까 어디도 안 나오겠어. 범위에 있는 거예요? 책에는 있는데 교과서에는 모르겠어. 왜냐면 교과서마다 이게 지향점이 달라서. 그래서 나한테 이거 물어보지 말고 니네 학교 교과서에 펼쳐봐가지고 저 부등식이 존재하면 공부해 놓는 게 낫고 교과서에 저게 없네?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 안 해도 상관없어. 있으면 해야 돼. 왜냐면 저게 저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낼 수는 있는데 산술기하고는 다르게 저게 조금 너희들한테 어려울걸?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등식이다. 어쨌든 그런 부등식이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게 명제에서 말하는 이론 파트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잠깐 문제 풀 시간 좀 줘볼 테니까 그 121쪽에 증명법은 빼고요. 770
7번부터 783번까지 한번 풀어봐. 700 몇 번부터냐? 77번부터 783.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오니까 그 사이 다 풀어놔. 자, 81번을 보면 지금 x가 0보다 큰데 요것의 최소값이죠. 그러면 x가 아까 말한 대로 양수니까 x분의 1도 양수야, 양수가 아니야. 양수니까 a도 양수, b도 양수니까 더한 게 양수라서 요게 성립을 하죠. 이게 산술기하 평균 공식이야. 이거 하나만큼 외우고 있어야 돼. 요 하나만큼은. 그래서 2 루트 x 곱하기 x분의 1인데 x 곱하기 x분의 1 하면 없어지잖아. 그럼 뭐가 돼? 2가 되죠. 2. 됐어? 요거잖아. 그럼 양수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2 루트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4 곱하기 9는? 근데 루트 36이잖아. 뭐로 바뀌어? 그래서 2 곱하기 6이니까 12가 돼서 최소가 12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돼요. 됐을까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78이랑 83이요. 78의 문제가 뭐야? 78이랑 83. 770, 잠깐만. 일단 하나씩만 합시다. 자, 부등식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냥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얘네가 양수니까, 일단 요거를 제곱을 한 걸 했죠. 요렇게. 그러면은 얘를 제곱하면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 지워지고 얘 지워져서 요렇게 남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A랑 B가 양수라는 말이 나와 있어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당연히 얘는 0보다 크죠. 0보다 크죠. 그러면 0보다 크니까 제곱을 빼서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요거를 한 것보다 클 수밖에 없죠. 우리 이거 있죠?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은 A가 B보다 어떻다? 크다. A가 B보다 크다. 그런데 이거가 양수라는 조건이, 전제 조건이 이렇게 있으면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게 되면, 그러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0보다 크면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큰 거거든요. 근데 양수 조건이 있으면 그냥 A가 B보다 크다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 양수일 때 무조건 성립하는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서 제곱권 따가지고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루트 A 플러스 B보다는 크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증명이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면 돼. 몇 가지 부등식 증명하는 걸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의 증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혹시 질문? 없죠? 그리고 코시-슈바르츠 증명하는 건데 자, 이거를 좀 증명을 하라는 거죠. 부등식 증명이. 그리고 전제 조건이 뭐냐면 A랑 B랑 X랑 Y는 조건이 뭐야? 실수야. 근데 부등식 증명하는 방법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일단 빼세요. 빼세요. 그러면 전개를 하니까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에서 얘를 전개해보면 자,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얘 날라가고 그 다음에 얘 날라가죠. 그러면 A제곱 Y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거랑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A, B, X, Y가 실수이기 때문에 A, Y, 마이너스 BX도 뭐가 돼? 실수죠. 그러면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뭐가 돼? 어떻게? 양수. 아니지. 정확하게 양수가 아니지. 0이 아닌 실수를 제곱할 때가 양수인 거지. 얘는 그냥 실수잖아. 0을 포함하는 실수잖아. 아, 땡. 0을 포함하는 실수야. 제곱하면 뭐가 돼? 자연수. 왜 자연수야? 0을 제곱하면 뭐야? 0. 그러니까 0 이상이지.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지. 그러면은 이게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 A, Y, BX가 0이 될 때니까 A, Y가 BX. 즉, X분의 Y가 A분의 B일 때 성립한다 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고, 이게 아마 말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말하기에 따라서는 표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거기 나와 있는 맞추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거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할 때, 그러니까 부등식 증명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가 하나가 있냐면, 이렇게 등호가 되는 경우가 존재하면 어떨 때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지도 따로 예시적으로 말은 하긴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됐을까요? 그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증명인데, 그거 뭐냐, 산술계화 증명하는 것도 잠깐 말 나온 김에 하면 소개를 하면,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지금 이게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그럼 얘도 성립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A 더하기 B에서 내가 요거를 뺄 거야. 요거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조금 순서를 이렇게 바꿔보고요. 내가 요거를 이렇게 비틀어 볼 거거든? 요렇게. 그러면 얘가 결과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요거랑 같죠. 그래서 양수 조건이 붙는 게 루트 A고 루트 B잖아. 그러니까 A가 양수고 B가 양수잖아. 그러면 루트 A도 양수고 루트 B도 양수겠죠. 양수에서 양수를 빼면 실수죠. 그럼 실수를 제곱하면 뭐가 돼? 마찬가지로 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게 성립을 하게 되는 거야. 0 이상이더라고.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값이 는 0이다라고 잡고요. 루트 A가 루트 B가 돼야 되니까 어떨 때 성립하는 거야? 루트 A랑 루트 B가 이렇게 되니까. 둘이 같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립하더라. 그래서 저 등호가 될 때 성립하는 것도 따로 외워둬야 되는 게 문제에서 물어봐. 이것의 최소값이 얼마냐? 근데 x가 얼마일 때 이 최소가 성립을 하느냐? 그 x값도 구하시오. 라고까지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 조금만 더 풀어봅시다. 어차피 다른 것보다 산술계화가 중요해서. 야! 정신 차려. 이거 재미난 문제 하나 있는데 857번 한번 풀어봐봐. 857번.
풀이들 확인해봐.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보통 2개짜리 했었죠? 3개짜리 이렇게 나오면 이 상수 부분은 그냥 양쪽에 똑같이 더해졌다라고 생각하고 더하면 돼. 그래도 부등호 방향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문제.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오이씨. 없을까요? 원래 그 산술기하 평균이 공식이 이거죠. 이 자체는 그냥 공식이라고 외우면 돼. 그래서 원래 책에서는 산술기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차피 2는 양수잖아. 곱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의 변화가 있어 없어? 그래서 보통 이 형태로 많이 써.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건 바보고요. 요거를 외우는 게 문제 풀 때 가장 똑똑하게 푸는 노하우라고, 팁이라고 보면 돼.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코시 슈바르츠는 빼고 135쪽에 873번까지가 숙제인데, 자, 다시요. 몇 쪽까지라고? 135의 몇 번 문제? 873번까지인데, 자, 잘 들어. 중간에 증명 문제 빼시고요. 증명 문제 빼시고요. 그리고 난이도 상 빼세요. 난이도 중까지만이야. 대표 문제 하, 중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 풀어 오셔서 내가 다음 주에는 어떠한 자습을 시키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목요일날 왔는데 숙제가 안 되어 있다. 주의 한번 가고요. 그날 나랑 약속 잡아서 언제까지 와서 이거 다 마무리 하겠다라고 다시 얘기해야 돼.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자습하라고 얘기해 줄 거야. 알겠어요? 숙제 해와. 몰라도 어떻게든 부딪혀서 해와. 자, 끝. 고생들 했어.